안녕하십니까. 모두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베이 김연수 협력 강사라고 하고요. 오늘 웨비나를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어떤 걸 배워볼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싱,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구매 전환까지 한 번에 이어질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마 지금 제 웨비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베이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초창기에 세팅 정도 해놓으신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제품을 올려야 되는지와 그리고 그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매 전환율을 올릴 수 있는지까지 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많이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요, 외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벌이가, 이름이 뭐냐면요. 외화를 번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혼자 버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베이 셀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외벌이라고 지었고요. 저는 외벌이라는 유튜브에 검색을 해주시면은, 아마 나오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연은 첫 번째, 소싱 전략, 그리고 시장 조사부터 고마진 전략까지 가져가는 소싱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소싱을 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마케팅이랑 광고를 할 수 있는지 배워볼 겁니다. 자, 그 안에는 무료 마케팅이 8가지 도구나 있어요. 그리고 유료로 광고 세팅할 수 있는 것도 3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높은 구매 전환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파트 1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싱 전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파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매출이 등락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판매의 핵심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싸게 사가지고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죠.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핵심 전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베이에서도 제가 봤을 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트, 즉 파트 1의 목표는 어떤 제품을 어디서 싸게 사가지고 올리면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어디서 싸게 살지에 대해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어떤 제품을 취급할지가 더 중요하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드 리스팅을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단계별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솔드 리스팅을 분석을 할 거고, 그다음에 리서치라는 툴을 활용해가지고 어떠한 제품이 이베이에서 잘 나가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을 어디서 소싱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셔야겠죠. 자, 그럼 찾았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원가를 낮출 수 있는지도 봐야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시장 조사. 1번, 2번은 시장 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싱 채널 탐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가를 구매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원가 낮추기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가로 탐색이 되지 않지만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솔드 리스팅 분석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저는 이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모든 리스팅을 할 때는요, 리스팅할 제품은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판매 근거. 즉, 모든 제품을 다 올려버리는 전략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뭐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육아를 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제한되신다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모든 걸 다 리스팅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 팔리는지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검색을 하냐? 이베이에다가 먼저 내가 관심이 있는 카테고리의 특정 제품을 검색을 해보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카테고리 전체로 일반화해서는 안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화장품에 관심이 있으면은 뭐 마스크팩이면 마스크팩, 선크림이면 선크림, 뭐 앰플이면 앰플 이렇게 특정 제품들을 검색을 해야 되지 큰 카테고리를 검색한다고 해서 그걸 알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제품을 하나를 검색을 해 주시고 그 검색을 했을 때 솔드, 즉 판매 개수죠. 판매 개수. 판매 개수가 10개 이상 되거나 찜하기가 뭐 30개 이상이 된다든지 장바구니에 10명 이상 담았다든지 아니면 급격한 뭐 뷰 증가, 즉 조회수 증가가 있다라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은 이거는 나도 팔아볼 수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찜하기가 30개가 아니고 전 25개밖에 없는데 이건 제품 버려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건 이렇게 기준을 삼으면 된다라는 거지, 이 기준은 여러분 나름대로 위아래로 당연히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세 번째. 자, 대부분의 셀러가 잘 못하는 거기도 한데요. 뭐냐면요. 역추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잘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자, 제품을 검색한 다음에 판매 셀러 스토어에 진입을 해서 주력 판매 품목을 좀 확인해 보고 피드백을 보면서 실제 내가 그분이 뭘 팔았는지 또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건 모든 셀러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셀러들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제가 밑에 적어놨죠. 많은 셀러가 놓치는 거고, 소싱 아이디어로 판매자 피드백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베이에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 옆에 하트 보이시죠? 요거 하트. 요게 뭐냐면, 여기 찌마기예요, 찌마기. 그리고 한글로 요즘 다 지정이 되죠. 이거는 솔드 개수, 즉 판매 개수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장바구니. 자, 34명이 지금 장바구니에 담았고, 좋아요도 많고, 판매도 많이 됐으니, 나는 이 제품은 팔아볼 수 있겠는데? 라고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단편적으로 하나의 예시를 제가 들어드린 거고, 정말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소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소싱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제가 소싱 목록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판매자로 역추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A라는 셀러가 피드백도 꽤 많이 있고 긍정 피드백도 많이 있는데 이 셀러가 뭘 팔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싶을 때 피드백을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제품이 어떤 거구나. 근데 나도 구할 수가 있겠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도 리스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게 판매의 근거를 지금 만드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서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베이 판매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화면을 못 봤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리서치라고 우리 셀러 허브에 들어오시면은 탭이 따로 있죠.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뭘 확인할 수가 있느냐? 꾸준히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한 60 평균 판매 가격 한 60불 언저리인데 위아래로 지금 변동이 거의 없죠. 자, 이런 제품은 스테디셀러, 즉 꾸준히 팔릴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올라갔다가 한참 동안 없다가 이렇게 되는 것들 있죠. 자, 이런 그래프들은 시즌성이 좀 높은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다뤄야 되는 거는 시즌성이 높은 제품보다는요, 꾸준히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을 거고요. 두 번째, 단가 마진이 너무 낮지 않는가. 즉,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제품이 20달러예요. 그런데 원가 자체도 매우 높아가지고 팔았을 때 내가 1달러밖에 안 남는 그런 제품인 거예요. 자,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뤘을 때 너무 폼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인건비도 항상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폼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별로 전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진을 작게 가고 엄청 많이 팔아야겠다, 박리담회로 해야겠다, 이런 건 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볼 수는 있겠지만요. 자, 그리고 경쟁 셀러가 너무 많진 않은지. 자, 우리가 특정 제품을 검색했을 때 판매자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이거 좀 내가 조심해야 되는 카테고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너무 큰 범위로 검색을 했을 때는 정말 판매자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그 유닛 단위로 검색을 했을 때에는, 제품 단위로 검색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제품에 대해서 이게 잘 팔리나 궁금하시죠? 그러면은 셀러 허브에 있는 리서치로 들어오셔가지고 리서치를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봤던 거는 어떠한 제품을 소싱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웨비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웨비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한국에서 어디서 어떤 제품을 살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거, 제가 봤을 때 네이버로 검색하셔가지고 아마 최저가를 좀 찾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실 것 같고, 또는 뭐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이런 데서도 여러분 제품을 많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패션 브랜드를 다룬다라고 했을 때,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공식 홈페이지도 괜찮지만, 뭐 무진사 같은 패션 전문 몰에서 구입하는 것도 괜찮죠. 또 뭐 29cm라든지 더블 컨셉이라든지 이렇게 편집샵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저렴할 때가 많습니다. 쿠폰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뷰티 같은 경우에는 뭐 올리브영이 제일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박람회 오프라인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코엑스라든지, 아니면 킨텍스라든지, 그런 데서, 전 예전에 가전 박람회 해가지고 거기서 만났었던 그 와플 기계 만드는 회사랑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잘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직접 오프라인으로 박람회를 가보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채널별, 즉 네이버라든지 이런, 뭐 무신사라든지, 할인 캘린더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우 정확하다라기보다는 제가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 이거 이외에도 분명히 세일이 되는 그 기간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캡처해놨다가 이용해 보셔도 좋겠죠. 빅스마일 데이라고 G마켓에서 운영하는 건 5월이랑 11월 정도 되고 네이버 쇼핑 페스타, 네이버 쇼핑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네이버 브랜드 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브랜드 데이를 네이버 캘린더에 직접 또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특정 브랜드가 얼마나 세일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일부러 그때 좀 대량 구매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어, 아까 앞서서 우리 앞에 슬라이드 파트 1에서 봤을 때 어떠한 제품을 소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런 제품에 대해서 지금 이 대형 오픈마켓 할인 캘린더에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싸게 구입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리고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최근에 좀 진행이 됐었죠. 6월에서 7월, 그리고 겨울에도 진행이 한 번 더 되긴 합니다. 그다음에 ABC 마트에서도 진행이 되고, W 컨셉 뭐 29에서도 시즌 오프 세일은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뷰티힐스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이죠. 올리브영은 여러분 매장에서랑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둘 다 비교를 해 보시긴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을 항상 이렇게 뭐 눈에 띄게 조사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한 매장들만 아마 올리브영에서 세일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가셔가지고 온라인에서 세일하는 걸 사는 게 더 여러분 폼이 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발품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라든지 코엑스라든지 가보시면은 몇 월 며칠에 언제 뭐가 있다라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네이버에 킨텍스 검색하시거나 코엑스 그런 거 검색하시게 되면은요. 그런 것도 여러분 눈여겨 보셨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이라기보다는 브랜드가 여기에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꼭 그때 가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단가를 또 많이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한정판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이나 이런 데서 팝업 스토어를 많이 열죠. 자, 제가 최근에 한정판으로 했었던 게 성수동에서 했었던 팝업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던 건데 새우깡이랑 콜라보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 제품 티셔츠를 팔았었고 생각보다 잘 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케이팝 굿즈 같은 경우에는요. 뭐 성수동 팝업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트위터에서, 그러니까 예전엔 트위터고 현재는 X죠. X에서 반응을 미리 확인하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카린 캘린더를 오픈해 드렸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 참고 자료이고,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주기적으로 당연히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네,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을 소싱을 하고 나서 어떻게 고마진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파트 1의 핵심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우리의 핵심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제품을 얼마나 싸게 가져오는지가 전략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첫 번째, 할인 행사 타이밍을 활용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근데 두 번째도 정말 중요합니다. 도매 매장이랑 직접 계약을 해오는 건데요. 이게 이제 B2B 계약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사로 가가지고 뭐 직접 계약을 맺어오는 거를 B2B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요 전혀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 매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라라고 해보겠습니다. 필라의 어떤 제품을 팔고 싶은데 내가 이거 대량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목돈이 들어갈 거고 한 번에 구매를 못할 텐데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동네 매장을 가셔가지고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혹시 좀 제가 앞으로 다양한 수량들을 좀 많이 살 수는 있으니까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셔가지고 해주는 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대량 구매 협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인하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신발이라고 해볼게요. 신발에 어떤 A라는 모델이 있고 B라는 모델이 있고 C라는 모델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도매로 계약을 하시려고 하면은 A 뭐 100켤레, B 100켤레, C 100켤레를 선구매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분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잘려서 여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A, B, C라고 하고 A에서 뭐 100켤레, 그 다음에 B에서 100켤레, 그 다음에 C에서 100켤레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제가 다품종 소량 판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 그 사장님한테 계약을 좀 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A라는 제품에 대해서 두 개만 주문을 할 때 그 단가를 내가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안 해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환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멀리 갈 필요 없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동네 근처부터 시작을 해서 계약을 해오면은 분명히 원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베이에서 정말 싸게 파는 셀러들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일단 도매 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돈이 없다 보니 대부분이 이제 돈이 없을 거다 보니까 요런 방식으로 계약을 해오시면 또 단가를 낮게 받아올 수가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재고가 적은 희소성이 높은 제품을 다루는 것도 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고마진을 가져가려면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없는 제품을 노려야겠죠. 자, 그래서 콜라보라든지 시즌성 제품이라든지 해외 리셀가가 이미 붙어가지고 인기가 높은 제품 같은 경우는 팔았을 때 고마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요, 크림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크림에서 리셀 제품을 본 다음에 그 제품을 그대로 이제 이베이에 검색을 해보고 판매되는 시세를 보는 거죠. 분명히 해외에서 월등히 높게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미리 재고를 확보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팔렸을 때 리스팅을 하고 나서 구매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대량 구매가 안 될 거예요. 크림에서는. 하지만 단가는 못 낮춰도 고마진이 가능한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요것도 소개를 시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크림에서 1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이 아디다스 신발이 있었어요. 자, 이 제품을 그냥 그대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베이에서 찜하기도 꽤 많고 장바구니에도 많이 두 명 담아놨고 20만 원에 판매가 되는데 16명이나 판매가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죠. 아, 그럼 나도 이 제품을 팔아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짧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팔지 찾았어요. 자, 솔드 리스팅, 리서치, 경쟁산 분석해가지고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제품을 소싱을 이제 해야겠죠. 한국에서 어디서 싸게 살지. 자, 오픈마켓 할인 활용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최저가 온라인 셀러 대량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매장에 가서 계약하는 것보다 온라인에 최저가로 팔고 계신 분한테 계약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알려드리고요. 자, 매장 직접 계약. 이건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희소성이 있는 제품, 즉, 크림 같은 사이트를 참고해서 올리는 것도 고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마케팅이랑 광고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마케팅이랑 광고, 뭔가 좀 비슷하면서 달라요. 자, 여기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 마케팅은 이꼴 무료라고 보시면 되고, 유료는 광고예요. 유료는 광고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말로 캠페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캠페인은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무료 마케팅은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좀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마케팅은 무료이고요. 광고는 유료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케팅, 즉 무료인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량 구매 가격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어떤 바이어가 A라는 제품을 뭐 3개, 4개, 5개 구매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마다 달인 할인율을 적용을 시켜주는 거를 대량 구매 가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배송비 할인은 우리가 물건을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배송비를 각각 다 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대량 구매 시 배송비를 절감해주는 것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8가지는요,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일 이벤트, 뭐 주문 할인, 그 다음에 쿠폰,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서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나와 있는 요 노란색들 있죠? 요 노란색들. 자, 이거는 구매자한테 이미 구매했던 사람들 또는 우리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들이고, 나머지 혜택들은 일반인들한테도 공개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캡처해 두시고요. 1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이벤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아래 3개는 여러분들의 고객들 또는 잠재적인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대량 구매 가격에 대해서 볼 건데요. 같은 상품을 2개 이상 구매 시 자동으로 할인을 적용을 해주는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난 2개 구매하면 5% 하고 싶은데요. 당연히 조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가 인하 없이 객단가를 높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만 살라 하다가 2개나 3개 사면 좀 할인을 많이 해주는데, 그럼 이게 하나의 제품이 $20라고 했을 때 난 그냥 $40 구매할래, 할인 받고 살래 라고 할 수도 있고, 3개면 더 할인이 크네? 바로 60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가 인하 없이도 객단가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그 말이고요. 자, 재고 소진에 좀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악성 재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인율을 좀 크게 가져가게 되면은 하나 살 거 당연히 2개 사고 3개 사고 되겠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너무 길게 이 할인 기간을 설정하면 안 됩니다. 할인 기간이 끝나올수록 사람들은 좀 다급하게 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올리브영에서 세일을 하는데 항시 막 80% 세일을 하고 있으면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언제나 가도 되니까. 하지만 뭐 한 주말 동안 3일에만 30%에서 40% 할인합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가지고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무 길게 이 기간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세팅을 할 때 수동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규칙 기반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 이상 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거야.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베이가 되게 이 프로모션을 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배송비 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 개를 동시에 구매했을 때 배송비를 이제 할인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최소의 구매 금액을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 몇 개를 이상 구매를 해야 이 조건을 넣어줄 건지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외 배송비가 부담이 좀 클 수가 있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베이 특성상 구매 결정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또 배송비 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배송으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음,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배송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셀러는 아예 무료 배송으로 지원을 해주는구나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프로모션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세 번째, 세일 이벤트입니다. 저는 요거를 좀 여러분 별표 쳐놓고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벤트가 있을 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아니면 해피 뉴 이어 이런 이제 특정 그 시기가 있죠. 정말 연초라든지 아니면은 연말에 크리스마스라든지. 자, 여러분 또 정말 큰 이벤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뭔지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뭘까요? B로 시작하는데. 네, 맞습니다.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자, 그렇게 블랙 프라이데이도 정말 미국의 큰 이벤트 중에 하나죠. 그런 걸 잘 노려보셔야 되고, 그때 세일을 좀 크게 해놓으면은 유입이 정말 평소보다 한 7, 8배는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매출도 당연히 그 이상 증가할 거고요. 자, 기간을 정해서 가격을 일시적으로 인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기간 설정은 항상 필수인 거예요.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자, 그리고 시작일, 종료일 화면에 표시, 할인 중 배지가 노출이 되고 클릭률이 상승하게 되는 건데, 제품을 우리 딱 들어갔을 때, 지금 세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문구가 딱 맨 위에 뜹니다. 그래서 전 이 마크다운 세일, 즉 세일 이벤트를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당연히 규칙 기반으로 이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규칙 기반에서도 저는 스토어 카테고리별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파는데 이번에 앰플과 그리고 마스크팩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앰플에서는 나는 할인율을 30% 적용할 거고, 마스크팩은 20%밖에 적용을 못 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카테고리별로 세팅이 가능한 게 바로 이 스토어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요걸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동으로 이베이 카테고리 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상세 정보에서는요, 그냥 우리가, 보는 제목이기 때문에 한글로 적으셔도 괜찮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이거 다 영어로 적어야 되는 줄 아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문 할인에 대해서 볼 건데요. 약간 좀 복잡한 할인 세팅을 할 때 주문 할인으로 들어가서 세팅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몇 개 이상 구매 시 몇 프로 추가 할인, 아니면 얼마 이상 시 얼마 추가 할인, 몇 개 구매 시 몇 개 무료, 이런 걸 세팅하는 게 바로 이 올드 디스카운트인데, 조금 복잡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애용하진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이거 세일 이벤트입니다. 이게 효과가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 음. 자, 그리고 이제 또 쿠폰이 있는데요. 쿠폰은 뭐냐? 고객,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공개되는 쿠폰이 있고요. 비공개되는 쿠폰이 있어요. 자, 공개되는 쿠폰은 뭐냐? 여러분들의 이 제품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이베이 페이지에 제품이 올라왔을 때, 자, 여기가 이제 사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위에다가 여러분 코드가 노출이 되는 게 바로 공개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들의 스토어나 아니면은 상품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지금 할인하고 있구나, 할인 코드가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비공개 코드는 뭐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SNS로 여러분 이베이를 홍보하고 싶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또 다른 뭐 플랫폼에서 광고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베이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비공개로 오픈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드를 아는 사람만, 즉 SNS나 이런 광고를 통해서 본 사람만 그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하는 게 바로 비공개 쿠폰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퍼센테이지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종료 날짜 항상 지켜주시고, 쿠폰 코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랜덤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규칙 기반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수동으로 하게 되면은 특정 제품에 대해서 할인할 때는 수동이 더 편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방위적인 세일을 하고 싶으시면은 규칙 기반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마케팅 중에서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제품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스토어를 구독했거나 예전에 구매하신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마케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다? 무료다. 자, 광고는 유료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요. 자, 마케팅 중 안에 구매자 그룹이라는 거 들어오시면은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있는 구매자 대상으로 구매자 그룹으로 혜택을 주는 건데, 자, 내 제품을 봤더라든지, 30일 이내에 클릭했더라든지, 뭐 찜하기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아놨다라든지, 이렇게 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쿠폰을 주는 거예요. 구매 직전 단계에서 이탈한 고객들을 다시 끌어오는 효율적인 도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베이에서 지금 이런 기능을 제공한 지가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효율적인 거니까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혜택은 뭐냐? 이전 고객, 즉, 내 제품을 한 번이라도 구매해본 이전 고객들한테 맞춤형 쿠폰을 발송을 해주는 건데, 자, 이거 예전에는요, 수동으로 다 했었어요. 한 번이라도 구매한 사람들한테 막, 우리 제품 또 써볼래요? 라고 쿠폰을 발송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졌습니다.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정만 해놓으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신규 고객 유치보다, 비율 효용이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쿠폰을 뿌렸을 때 랜덤으로 뿌리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구매했던 고객들한테 뿌리면은 전환율이 훨씬 더 좋다. 즉, 리텐션 마케팅이 가능하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나를 팔로워하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자, 여러분 스토어에 가보시면 이렇게 하트로 찜하기를 할 수가 있죠. 스토어 찜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내 스토어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한테 쿠폰을 줬을 때 또 효과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를 배워봤는데, 자, 이런 마케팅을 활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모든 마케팅 도구는요, 시작, 종료일을 반드시 설정을 해 주셔야, 그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료일 없는 무기한 할인은 나중에 사도 되겠다라는 심리를 유발해서 전환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냥 상시 할인하는 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자, 이제는 광고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광고는 캠페인이랑 같은 말이고요. 유료입니다. 유료. 무료가 아니에요. 자, 이베이에서 이제 캠페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리스팅 자체에 광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스토어를 광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프사이트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외부 사이트에다가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팅 프로모션인데요. 제품을 리스팅할 때 광고를 하는 거죠. 자, 이때 판매당 비용을 지불하는 게 있어요. 자, 판매당 비용이 뭐냐? 제품이 판매가 되었을 때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요. 클릭당 비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즉, 한 번 클릭하게 되면, 고객이 클릭하게 되면 이제 비용을 하는 건데,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하나씩 어떻게 다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판매당 비용이에요. 이걸 CPS라고 부르는데요. 클릭을 하거나 워치를 하거나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30일 이내에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판매가 되었을 때 그 판매된 총 금액에서 광고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제품에 추천을 하냐, 보통 경쟁 수준의 다수 상품 라인업에 좀 추천을 드려요. 자, 무슨 말이냐? 이 경쟁률이 높지는 않은데 광고를 올려놓으면 상당히 노출이 되니까, 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제품들한테는 하시면 됩니다. 경쟁 수준이 많이 높지는 않아야 돼요. 자, 그리고 단일 광고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 이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정 광고 비율을 하실 때는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는 다이나믹 광고 비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광고 비율을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AI가 조절하게 해주는 게 가장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느 정도로 고정을 시켜놓고 싶어, 최대 그 캡을 씌워놓고 싶어 하실 때에는 바로 얼마 이상으로 딱 고정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도, 고정으로 시켜놓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클릭당 비용, 즉 CPC라는 건데요. 자, CPC는 누구한테 추천을 드리냐? 경쟁이 좀 치열한 카테고리지만 수요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는 광고를 하면 좋은 제품이다 생각이 들 때 바로 여기다가 게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스마트 타겟팅이 있고요. 수동 타겟팅이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이 스마트 타겟팅입니다. 자동으로 편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루 비용 같은 경우에는 7달러 정도로 권장되는 비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뭐 100달러, 200달러 소비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요, 검색 상단에 최우선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CPC가 다른 광고에 비해서 가장 맨 위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릭당 지불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스토어 프로모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스토어 프로모션은 말 그대로 우리의 스토어가 있으셔야지만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당연히. 스토어를 노출시킬 수가 있고, 특정 카테고리로 고객을 유입을 해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스토어 프로모션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게재가 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제품이 아닌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제품이 아니어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유사 제품을 검색하다가, 다른 이런 스토어는 어떠세요? 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베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토어가 비슷한 카테고리를 검색한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노출이 돼서 유입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스토어 프로모션이죠. 이것도 효과가 되게 높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사이트 프로모션이라는 것도 있었죠. 자, 여기 오프사이트 프로모션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부에다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베이 외부에서 리스팅을 노출시켜주는 거고, 구매자가 외부에서 상품을 검색을 해도 여러분의 이베이 스토어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대부분 외부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구글이겠죠. 네. 구글에서 검색하거나 뭐 핀터레스트에서 검색하거나 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유입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오프사이트 프로모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타겟 예상을 설정하실 때에는 권장으로 설정을 해놓으신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요, 리스팅 프로모션이 좋나요? 스토어 프로모션이 좋나요? 오프사이트 프로모션이 좋나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저는요, A/B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A/B 테스트가 뭐냐? 여러분들이 리스팅 프로모션을 했을 때 그 효율과 스토어 프로모션을 했을 때 효율, 오프사이트 프로모션을 했을 때 효율을 비교를 해보고 어느 게 잘 되는지 스토어마다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되는 걸 하나 또는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세 개 다 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제 광고 마케팅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추천드리지 않고 가장 추천드리는 건 일단 리스팅 프로모션이에요. 요게 1번이고요. 그다음 오프사이트 프로모션이랑 스토어 프로모션 중에 뭘 추천하냐? 이게 2번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2번과 3번은 좀 여러분이 많이 비교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잘 되는지, 어떤 게 검색이 잘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케팅 도구 8종은 무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광고 3종은 유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마케팅 같은 경우에 대량 구매 가격, 배송비 할인, 세일 이벤트, 주문 할인, 쿠폰 이런 게 있고, 거기에 세 가지 더 구매자 그룹 혜택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중요한 거는 시작일, 종료일 설정이 필수이고, 유료 같은 경우에는요, CPC, CPS, CPC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제 결제가 되었을 때 그 안에서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는 거고 CPC는 클릭당 가져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스토어 자체를 프로모션을 해서 트래픽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오프사이트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베이 외부로도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권장 예산을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광고비는요 10% 이상은 해주셔야지 좀 효율적이에요. 물론 10%를 설정하셨다라고 해도 이게 항상 10%가 소요가 되는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특히 CPC로 할 때에는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이제 파트 3입니다. 세 번째 파트이고요. 구매 전환율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광고도 하고 리스팅도 잘하고 했는데 구매 전환율을 상승시킬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전환율이란 노출된 상품이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단계를 보자면은 임프레션, 즉 노출이 되고 상품이 그리고 클릭이 되고 그리고 구매가 이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요. 고객이 쉽게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남들과 차별점을 분명히 가져가야겠죠.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베이 이미지 정책과 썸네일이에요. 자, 이베이 이미지상 남들이 쓰는 그 사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화질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000픽셀, 1000픽셀은 최소로 해주셔야 됩니다. 최소로. 최소로. 그리고 흰 배경만이 정답이 아니고요.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썸네일이 오히려 요즘에는 효과적이에요. 브랜드 컬러, 스타일, 일관성을 가져가는 썸네일이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지 그리고 남들과 차별되는 그런 뒤에 워터마크 같은 것도 가져가는 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이 프레임의 70에서 80%를 차지해야 돼요. 이 제품이 정말 이 썸네일에 딱 크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첫 사진, 즉, 첫 사진이 썸네일이기 때문에 첫 사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썸네일에서 좋은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예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죠. 또는 여기 제품이 한 7, 80% 차지하고 흰색 배경, 이것도 깔끔하게 괜찮긴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흰색 또는 밝은 배경에 들어가는 거 좋고요. AI를 이용한 나만의 썸네일을 만들어서 이목을 좀 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상품이 프레임을 채워야 되고 플래시 없이 실제 사진을 찍을 때는 자연광으로 촬영을 해주셔야 되고 고해상도 선명한 이미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스팅을 최적화하셔야겠는데요. 제목 타이틀이 80자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꽉 채워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자,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브랜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상품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특징이 들어가고, 용도 키워드가 들어가면 된다. 자, 이제 브랜드 여기 들어갔죠. 그리고 상품명도 쭉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구성품도 다 들어갔고요. 자, 이거에 대한 키워드가 들어가는 K-팝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상황에 맞는 80자를 최대한 활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스페시픽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제품을 올릴 때 꼭 필수, 지금 required가 필수이거든요. 필수. 필수 이외의 항목들도 많이 채워주면 좋아요. 그 필수 아닌 옵션들도 꼼꼼히 채워주게 되면은 외부 SEO에서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옵션 자체를 아예 그냥 건너뛰기 하고 안 올리게 되면은요, 당연히 클릭수라든지 전환율이라든지, 결정적으로 노출에 있어서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같은 상품이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가능한 모든 필드를 채우는 게 원칙이니까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사항이라고 하면은 위에 필수인 상황들은 다 채워야지만 리스팅이 될 건데, 선택인 것들은 이렇게 선택으로 나오거든요. 요것도 다 채워주시는 게 노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가격 설정과 이제 배송비 전략인데요. 경쟁사 가격대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은 가격에 올리는 게 아니고, 경쟁사가 얼마에 올려놨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되고, 내가 그 가격에 올렸을 때 마진 확보가 가능한지도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무료 배송으로 보이게 설정 시 이베이의 우선순위로 좀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료 배송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분명히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상품가의 배송비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료 배송 효과가 나는 거겠죠. 내가 상품이 40달러를 올려놓고 배송비가 10달러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상품 가격의 배송비를 녹이면은 50달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50 이렇게 되는 거고, 배송비를 별도로 측정하는 거는 40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근데 상품 가격은 낮아 보일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요거는 50달러지만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노출 우대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떤 게 소비자한테 더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도 정말 뭐 A/B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제 실제 경험상 무료 배송이 더 높아요. 뭐 압도적으로 높다라기보다는 무료 배송이 전반적으로 관리하기가 편해서 더 높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고객들 입장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주문을 해도 무료잖아요. 그거 보면서 깔끔한데라고 하면서 구매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이제 이베이 페이지인데요. 배송 정책 아래 들어오시게 되면은 무료 배송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매 직전 단계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마지막 요소가 바로 상품 설명입니다. 상품 설명에서는 요약 특징, 스펙, 배송이라든지 반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게 되는데 이미지를 여기다 넣으시는 거는 오히려 이탈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꼼꼼하게 이 디스크립션을 작성을 하면요. 구글 SEO의 노출에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스토어 꾸미기. 자, 스토어 꾸미기는 뭐냐? 구독을 하셔야지만 스토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베이가 제공해주는 카테고리뿐만 아니고 고객 입장에서 보여지는 스토어 카테고리를 꾸밀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발이라고 해볼게요. 신발 중에서도 뭐 나이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디다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퓨마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브랜드별로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스토어에서 꾸미기가 꼭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지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배너, 그리고 카테고리, 소개 문구, 자, 이런 거 다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재구매 고객 확보는요, 결국 스토어에서 결정이 돼요. 깔끔하게 잘 정돈되고 상품이 많이 있는 스토어에서 고객들이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자,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스토어에 들어오는데, 비디오까지 넣어놨고요. 이 스토어는 공개가 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내가 구매를 할 수 있는지 내가 엔진 모터를 구매하고 싶으면은 여기 들어오면 되겠구나. 나 바디 프레임 이번에 사고 나가지고 DIY 해야 되는데 하나 구매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직관성 있게 설정을 해놔가지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재구매 고객들을 많이 유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드백 관리랑 메시지 응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빠른 답변이 중요해요. 생각보다 메시지로 반응을 빨리빨리 해주는 게 고객 입장에서도 답답함을 안 느끼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해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정적인 건 아예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메시지 응대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응답하는 게 좋고, 이게 사람이 응대하다 보면요, 감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감정을 배제한 채로 GPT로 응대서를 작성을 하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좋은 피드백이 누적이 되면은요, 이것도 노출도에 영향이 가는 게 있어요. 피드백 누적도 되게 중요하고, 다음 신규 고객이 여러분들의 이 피드백을 보고 구매를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관리를 꼭 잘 해주셔야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박싱 경험도 전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도 되게 좀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예요. 이거 지금도 대형 셀러들도 많이 못하는 거긴 하거든요. 땡큐 카드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뭐냐, 작은 손글씨 같은 카드 있죠. 그런 걸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안에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도 있고, 여기다가 약간 마케팅 문구 같은 것도 넣어서, 그 쿠폰 코드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재구매 고객들을 위한. 자, 그리고 이제 브랜드 박스도 있는데요. 브랜드 박스는 우리만의 박스를 하나 세팅을 해 두셔가지고 모든 제품을 여기다가 난 포장해서 배송할 거라고 하면은 분명히 고객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그냥 셀러가 아니고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브랜드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소액 사은품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이런 거 주면은요, 걔네들은 또 한국에서밖에 못 구하는 제품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박스 테이프 있죠? 박스 테이프. 여기에 로고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박스에다가 내가 차별점을 못 두겠다라고 하면은 테이프에다가 브랜드 로고를 박아가지고 같이 배송을 하면은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을 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소액 사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소액 사은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밖에 못 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B2B 발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B2C보다는 분명히 B2B 거래에 만족을 더 하실 거예요. 왜냐? 대량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많은 그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B2B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 번이라도 주문한 고객은요, 우리의 잠재 고객이에요. 그래서 바이어한테 추가 구매 여부를 꼭 확인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A를 구매를 했으면요. 혹시 B 안 필요하세요? 아니면 혹시 A 5개 안 필요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대량 거래를 유도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기다리면은 전 바이어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셀러가 돼야지 B2B 바이어를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은 또 저희가 저번 웨비나 때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어한테는 주문 확인 후 메시지를 발송을 하고요. 그 사람이 찾고 있는 제품이 뭐가 있는지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B2B를 정말 거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제품이나 대량 구매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제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파트 3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파트 3에서는요, 구매 전환율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썸네일은 우리가 아이덴티티가 있는 특별한 썸네일을 만드는 게 좋고요. 제목은 검색 키워드를 앞쪽에 배치하고 80자를 최대한 활용해달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이템 스페시픽에는 옵션이랑 필수 부분을 모두 다 채워주는 게 좋고요. 가격 배송비 같은 경우는 무료 배송비가 노출이 우대가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재구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스토어랑 배너 정책에서 신뢰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스토어를 잘 꾸며달라 말씀드렸고, 피드백 메시지 응대는 꼭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언박싱 경험, 포장지라든지 아니면 테이프라든지 우리들만의 걸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B2B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대량 거래를 확장하는 게 여러분 통장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재구매는 스토어 신뢰도에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스토어를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베이 스토어 구독하시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뭘 배웠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1에서는요, 소싱 전략을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소싱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마케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구매 전환율을 올릴 수 있는지까지도 오늘 디테일하게 배워봤었죠. 자, 여러분, 제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캡처를 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제품을 올릴 때 내가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판매 근거가 있는 걸 내가 올려놨는지, 그리고 리서치로 경쟁 셀러를 조사했는지, 그리고 할인 캘린더를 체크해 두었는지, 자, 도매 매장 직접 계약을 위해 동네 근처부터 시도를 해봤는지, 자, 희소성이 있는 제품들로 내가 다시 고마진으로 가져갈 전략을 세워봤는지, 이것도 체크리스트에 꼭 들어가야겠죠. 이거 다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케팅 부분의 체크리스트입니다. 마케팅 도구 중 활용 중인 것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구매자 그룹 혜택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다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일 종료일을 설정했는지도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프로모티드 리스팅 스탠다드 어드밴스드, 즉 이거는 클릭당 비용을 지불할지 아니면은 매출이 일어났을 때 광고비를 지불할지를 상황에 맞게 잘 선택했는지도 체크해 주시고, 스토어 오프사이트 프로모션 노출 여부, 저희가 A/B 테스트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했는지. 자, 세 번째 마지막 파트입니다. 구매 전환율 향상을 위해서 썸네일이 최소 픽셀 단위가 1000픽셀 이상인지, 그리고 제목이 모두 최적화되어 있는지, 스토어 이런 소개 문구 이런 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 피드백 메시지 응대를 내가 24시간 이내로 잘 하고 있는지, 언박싱 경험, 즉 카드나 박스나 어떤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주기로 했는지, B2B 신호를 발견하고 대응하고 있는지까지 파트 3의 체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체크리스트 다 캡처해 두시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를 다시 체크
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트 1이고요. 자, 여기가 파트 2고요. 여기가 파트 3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파트 1, 파트 2, 파트 3에 대해서 다 다뤄봤고, 체크리스트도 제가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질문이 꽤나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도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은 지금 해주시면 되고요. 웨비나는 내용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제 Q&A 시간을 좀 먼저 가져봐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Q&A 게시판이랑 그다음에 지금 웨비나 채팅으로 둘 다 주신 게 있는데, 일단 저희는 Q&A 창으로 질문을 받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먼저 대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Q&A 창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서동환님, 팔 때 조심해야 팔아야 할 제품이 있을까요? 계정 정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계정 정지에 대한 이슈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근거는 언제 생기느냐? 이베이 판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하고자 하는 카테고리가 생기면은 꼭 이베이 판매자 센터에 어떠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우선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리셔야 계정 정지가 방지가 되겠고요. 익명의 참석자님, 이전에 했던 웨비나들은 링크에서 볼 수 있나요? 이전에 오셨던 분들한테만 제 그 링크를 다시 다 드리고 있고요. 이베이 코리아 가시면은 아마 제 강의가 또 영상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승희님, 광고 진행 시 카테고리별로 평균 CPC나 CPS가 있나요? 아니요, 그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CTR이라고 하죠. CTR. 그러니까 클릭스루 레이트는 한 3% 정도는 나오는 게 좀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CPC나 CPS를 공개하기에는 저는 그냥 권장량을 쓰고 있다라고만 말씀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클릭당 비용 광고 여러 명이면은, 임현선님, 클릭당 비용 광고가 여러 명이면 누가 상단에 게재가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셀러가, 뭐 7달러에 올려놓고 B라는 셀러도 7달러에 올려놨을 때는, 내 상품이 이제 상위 노출되려면은요, 키워드, 의 관련성 그런 게 이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썸네일, 되게 좀 클릭을 좀 부를 만한 썸네일, 이거 또 AI가 판단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좀 좋아야 돼요. 퍼포먼스가 좋지 않으면은 당연히 비딩을 해봤자 이제 노출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임현선님 한 질문 하나 더 주셨네요. 경험상 클릭당 비용은 하루에 10달러를 걸어놓는다라고 치면 주문이 한 개라도 들어오나요? 안 들어올 때가 더 많나요? 이거는 정말 제품마다 다 다르긴 하죠. 이제 클릭당 비용이라는 거는요, 제품을 클릭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출도가 많은 제품 또는 경쟁이 많은 제품에서 CPC를 도입을 하게 되면 효과가 되게 극대화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광고하지 않는 거에 CPC를 하지 말고 차라리 경쟁이 좀 있어도 내가 마진을 좀 적게 가져가더라도 볼륨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에서는 CPC를 광고를 하면은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날 수가 있죠. 이면서는 질문이 많으시네요. 궁금한 게 평소에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음식물, 과자 같은 거 발송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는데, 네, 발송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패키지 안에 프리 기프트가 있다라고 간단하게 써주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할 때 그 내용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면서님, 브랜드 박스 같은 걸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부피 용량이 너무 늘어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강사님은 어떤 식으로 보내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지금 만약에 나만의 브랜드 박스를 만들게 되면은 부피가 커질 수도 있고, 또는 무거워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요, 그 일반 선물로 줄 수 있는 과자나 뭐 사탕이나 이런 걸 구비해 두고 그다음 제품 넣고 같이 포장해서 보내는 이런 일반적인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그리고 땡큐 카드 하나 넣고요. 이거는 어느 부피에서나 다 넣을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만약에 부피가 좀 커서 내가 이제 커스터마이즈 박스를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거에는 커스터마이즈 박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녹화본은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녹화본은 이메일로 전달이, 이거는, 이베이 호스님이 답장을 주실 것 같습니다. 아마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정 회원, 잠깐만, 김용환님, 현재 계정 회원 가입이랑 페이오니아까지 연결을 했는데, 연결, 언제 연결했다는 게 뜨나요? 따로 그 연결이 되었습니다라는 게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리스팅 하나를 임의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리스팅이 되면은 연동은 된 겁니다, 일단. PDF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PDF는 제공이 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승희님. 자, 그리고 함정훈님, 7일 이내에 경매 진행 시 판매를 안 하면 안 되나요? 불이익 계정 정지 등 7일 이내에 경매 진행 시, 경매가 되었는데 판매를 안 하면은 나의 불이익이 있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그게 판매자 규칙인 경우에는 당연히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 번 그랬다라고 정지되는 게 아니고, 누적이 돼서 경고를 여러 번 먹으면, 네, 영구 정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Q&A 창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다시 웨비나 채팅으로 와서 또 답변을 드려볼게요. 과거 영상은 어떻게 보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베이 코리아 채널 들어가셔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무님, 사탕이나 과자를 패키지에 넣어도 되나요? 검색대에 걸린다고 챗 GPT가 말려서 못했는데, 요즘에 GPT가, 잘못된 답변도 여러분 많이 내놓는 거 아시죠?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사탕이랑 이런 과자 같은 거 넣어서 보낼 때 아무런 제재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물론, 선물로 들어가 있다라고 그냥 원칙적으로 안에다가 기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3번 한 번만 다시 보여줄 수 있나요?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되돌려보기가 안 돼가지고, 다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URL이 여러분한테 오면은, 그 다시 보기 URL이 오면 그때 캡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또 Q&A 창으로 한번 다시 와볼게요. 판매 이후 발송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연결된 업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오늘 강의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별도의 강의가 우리가 또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지난 웨비나를 놓쳤다면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베이를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EGS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EGS로 그냥 가볍게 송장을 뽑아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오늘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GS가요. 이베이랑 연동이 시켜가지고 주문권을 다 가져온 다음에 픽업도 해주고 배송도 다 해주거든요. 되게 좋은 플랫폼이에요. 그거 쓰셔서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예림님, 택배사는 어디를 추천하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우체국이나 페덱스나 EGS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고 있고요. 국가 설정은 이제 이베이에 리스팅을 할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별로 배송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 이베이에서 요구하는 소명 자료가 필수로 있어야 상품이 리스팅 가능한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품을 배송할 때 주로 그럴 소명 자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근데 이제 vero라고 해가지고 올려서는 안 되는 상품들이 이베이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건 주의를 해주셔야겠죠. 정품 가품에 대해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 우리가 그거는 증빙을 해야 합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도 한국에서 어디서 구매를 하겠죠. 그분한테 이게 정품이 맞는지 아닌지를 요청을 해서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석대용님, EMS로 제품 발송 시 수입 관세를 판매자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수입 관세는 누가 어떻게 내야 하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P 방식이어가지고, 무조건 수입 관세를 판매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EGS로 발송을 하시면, 전부 전액 다 EGS가 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함정우님, 스토어 연체 한 달이고 판매 한 건 매출이 720불인데요. 이베이 광고를 열리게 할 방법, 광고는 이제 열리게 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요, 집행을 하는 겁니다. 광고는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지, 광고를 열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 없어요, 따로. 음. 한 건에 720불 내셨으니까, 광고 할 만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여섯 건, 주문 들어와도, 저기 뭐야, 판매만 돼도 광고 비용은 이미 뽕을 뽑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남민희님,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한정판 마진은 어느 정도 산정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 평균 마진이라는 게 좀 애매하죠, 정말. 일단, 뭐,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들어드리자면은, 신발 같은 경우에는 한 50% 들어가는 것 같고요, 마진이. 70%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타, 콜라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 80% 이상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임현선님, 이베이는 보통 부업으로 하시는 분이 많을까요? 네, 부업으로 하시는 분 많죠. 부업으로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리스팅하는데 1시간 반이나 걸리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저도 이제 이베이 리스팅하는 시간이 사람들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단축시켜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고, 이번 달에 개발이 완료가 될 거여가지고, 만약 기회가 있으면 다음 웨비나 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리스팅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또 신중하게 리스팅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올리시는 것도 큰 방법 중에 하나겠죠. 네. 그리고 주요 공지사항들 있죠. 주요 공지사항들은 카카오 채널을 등록해 주시면은 이베이 카카오 채널 등록하시면 받아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뭐 아까 지금 여기 채팅에 올려주셨는데 DDP 의무화 이거 있죠.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수취인이 관세를 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잘못된 배송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웨비나 진행해 주시는 이베이 담당자님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안내 사항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지금 카카오 채널 등록이라고 보내주셨죠? 그거 누르셔가지고 업데이트된 이베이 정책을 계속 받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정보의 휘발성,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의 휘발성이 좀 높은 게 해외 판매 시장입니다. 특히나 요즘엔 좀 대격변의 시장이어가지고 유럽도 관세가 붙기 시작했고요. 또 미국도 관세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꼭 여러분 등록하셔가지고 채널 등록하셔가지고 따라오시는 팔로우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베이에서 광고를 안 열어주기 때문에 문의드렸습니다. 정훈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판매 양이 최소한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계정 자체가 어떤 걸 파는지 이베이 알고리즘이 습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CPC 광고는 불가능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면 특정 그 제품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베이 판매자 센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 계정에서 어떠한 지금 이슈 때문에 안 열리 광고가 집행이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거 계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문의해 주시는 게 제일 빠르겠습니다. 미국 이베이에 문의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판매자 센터에 연락을 해 주시는 게 제일 맞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었네요. 최예림님, 브랜드사나 제조사에서 운영하는 스토어도 맞나요? 대표적으로는 아마 보스가 그 예가 될 것 같아요. 그 보스 그 헤드셋 아시죠, 여러분? 네, 그 헤드셋 스토어도 좀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좀 참고해볼 만한 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저희 또 웨비나 이베이 웨비나 쪽에서 지금 링크를 주셨는데요. 이베이 판매자 지원센터 문의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셔가지고 문의하실 거 있으면 또 문의 주시면 답변 잘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음, 참고로 이제 제가 개발하고 있던 그 플랫폼이 여러분들의 아마 모든 고민을 다 덜어줄 것 같아요. 사진도 이제 보정도 해주고, 리스팅도 해주고, 그리고, 배송비도 측정해주고, 박스 어떤 거 써야 되는지도 추천해주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만약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릴 일이 있으면 한번 또 다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리스팅이 가능합니다. 클릭만으로. 임현선님, 미국 말고 다양한 국가들의 고객들도 유입하게끔 해보고 싶은데, 다른 걸로 하는 건 크게 의미 없겠죠. 예, 다른 걸로 하는 건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이베이 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무료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베이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계정 정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계정 정지가 되면은요, 이베이 지원센터로 이베이 아이디를 기재해 주셔가지고 다이렉트로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지금 웨비나 담당자님께서 아마 그 이메일 주소를 지금 적어 주실 것 같은데 그 이메일 주소로 만약에 아이디가 정지되신 분들은 직통으로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이제 막 여기저기 시도해 보시다가 안 돼가지고 막 또 이제 화가 나실 수가 있는데 그냥 바로 직통 메일 보내면 제일 편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코리아 골뱅이 ebay.com 여기 지금 보내주셨는데 거기로 여러분들이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됐을 경우에요. 왜냐면 정지됐을 경우에는 판매자 센터도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또 여러분 답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추가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이렇게 웨비나가요. 주기적으로 열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열리는 그 웨비나 여러분 신청 링크 오면 꼭 참석 이렇게 해 주시고 참고로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또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웨벌이라고 여러분 유튜버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